190cm의 키에 타고난 피지컬과 파워, 하지만 피지컬이 뒤지지 않는 스피드, 한국의 반다이크라고 불리우는 골 넣는 수비수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는 1996년 11월 15일 체육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유도 선수 출신, 어머니는 육상 선수 출신으로 지금의 피지컬과 운동신경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통영에서 나고 자란 김민재는 어릴 적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통영초등학교에서 도룡초등학교로 스카우트 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축구 실력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연초중학교를 거쳐 점차 성장을 거듭한 그는 수원공고 시절에도 에이스 수비수로 활약하며 2014년엔 왕중왕전 우승의 주축 선수로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연세대학교로 진학 후 1학년 때부터 핵심 수비수로 활약하면서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조기 프로 진출 문제를 두고 학교 측과 마찰을 빚게 되어 결국 대학을 중퇴하게 됩니다. 연세대를 나온 직후 김민재는 시즌 중에는 신인 계약으로 K리그에 입단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해 반 시즌을 함께할 구단을 찾게 되는데 2016년 여름 경주 한국수력 원자력에 입단. 경주 한수원에서 김민재는 총 16경기를 출전, 어린 선수임에도 많은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후 2017년에 자유계약으로 전북 현대모터스로 이적하였는데 이미 전 시즌에 이적 파동으로 시끌했던 선수라 K리그 팬덤에서는 이름이 자주 언급된 선수였고 최강희 감독은 김민재를 칭찬하는 인터뷰까지 했던 터라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 선수인지 궁금해하는 팬과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시즌 시작 직후 자신의 능력을 곧바로 보여줬죠. K리그 B클럽인 전북에서 탄탄한 주전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주전 센터백으로 출장하며 2017 시즌에는 이재성과 주전 수비 라인을 형성하며 리그 1위에 걸맞는 철벽 수비를 해내었습니다. 김민재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유럽 선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정상급 피지컬인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비에서 압도적인 몸싸움을 보여주었고 빌드업에서도 탄탄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25일 대구 FC와의 경기에서 데뷔 첫 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같은 해 9월에는 국가대표에 발탁되고 시즌 내내 압도적인 활약을 보인 그는 K리그 클래식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영플레이어상까지 수상하면서 2017년을 자신의 최고의 해로 보내게 됩니다. 2018년 시즌 전북에는 김민재를 포함한 김진수, 홍정호, 최철순이라는 든든한 포백이 있었는데 국가대표에 이식해도 손색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강력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민재, 김진수, 홍정호가 잇따라 부상, 그중 김민재, 김진수는 월드컵 출전마저 무산이 되었습니다. 부상 중인 김민재는 회복을 하는데 전력을 다했고 부상 복귀 직후 아시안게임에 차출되었는데 결승에서 일본을 만난 김민재는 인생에 남을 만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위기 때마다 커트해주며 전후반 지지부진한 골 결정력을 보여준 공격진과는 달리 피지컬과 스피드로 일본 선수들을 압도하며 경기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주어도 될만한 활약을 하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마친 후 리그로 복귀하였는데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을 거치면서 몸을 끌어올린 덕분에 금세 좋은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해 12월 4일 스포츠서울 보도를 통해 시즌이 끝난 후 이적료 100억, 연봉 4년 총액 166억에 베이징 과완으로 이적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프로 선수다 보니 많은 이적료와 연봉을 받으며 중국으로 가는 선택이 나쁜 건 아니지만 많은 한국 팬들은 국내 선수들의 중국 진출을 우려하는 편이어서 김민재의 이적 소식에도 역시 팬들의 약간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염려는 외인 보유 4명, 출전은 3명이라는 중국 리그의 규정 때문인데 실제로 김영권이 광저우 헝다의 4인 외인 엔트리에서 밀려나면서 경기를 전혀 뛰지도 못했던 터라 김민재도 이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감독 로저 슈미트의 압박 축구 전술이 김민재가 뛸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엉망진창이었던 베이징 수비 라인에 주전 경쟁에서도 살아남아 팀 승리에 많은 기여도 하게 됩니다. 현대 로저 슈미트가 경질당하고 신임
브리노 제네시오 감독이 부임. 제네시오 감독의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 김민재는 출장하지 못했는데 슈미트가 그랬던 것처럼 제네시오도 답없는 베이징 수비에는 김민재가 필요했는지 이후 세 번째 경기에서는 매경기 주전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2019 시즌이 종료 후 신화통신이 선정한 슈퍼리그 베스트 11에 센터백에 당당히 선정. 중국에서도 김민재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김민재의 존재감은 성인 국가대표팀에서도 바로 나타납니다. 2017년 신태용호에서는 김민재만 잘한다 라는 의견이 주류일 정도로 사실상 혼자서 수비진을 먹여 살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며 2018년 초반까지 선발 출장한 4경기에서 전부 무실점을 기록하며 좋은 경기력을 선보여 축구팬들은 오랜만에 제대로 인재가 나왔다 라고 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김민재에게도 단점이 있는데 과거에는 오프사이드 라인을 잘 맞추지 못하는 등 라인 관리 능력에서는 비판을 받아왔었지만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 체력이 저하되면 패스미스와 잔실수가 많아진다는 단점도 보완사항입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파이터형 수비수로 엄청난 커팅 능력과 태클, 헤더 모두 K리그 최상위권이라 할 수 있으며 190cm, 86kg의 육중한 체격에 비해 빠른 발과 발재간, 패스 성공률 또한 그의 최고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평으로 2019년 1월 초 프리미어리그 와포드 FC에서 전북에게 김민재 영입을 이적료 87억 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는 오퍼가 전북 백승권 단장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와포드는 프리미어리그 중위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지만 센터백 자원들이 부상을 당해 선수 영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워크퍼민 발급 문제로 의혹도 있었고 와포드 FC의 신뢰감 얕은 태도도 한몫했는지 혹은 돈 때문인지 김민재의 와포드 여행은 결국 무산되고 중국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 돈에 눈이 멀었다 등의 중국행에 대한 대다수의 부정적인 여론과 프로 선수라는 직업에 따른 결정이다.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 모든 협상의 내부 사정까지 알 수는 없다 등의 김민재 선수를 감싸는 여론이 맞서게 됩니다. 그런데 워크퍼밋이 발급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와포드가 힘쓴다고 해서도 워크퍼밋 문제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닌데 반해 와포드 FC는 전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들이 김민재 본인의 결정에도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와포드가 계속 관심을 가지는지 현재까지도 언론에서 꾸준히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듣보잡이 아닌 영국 스카이 스포츠 등 공신력 있는 곳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계속 기대를 하게 됩니다. 최근 김민재도 역시 내년 목표는 유럽 진출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만약 이적이 성사된다면 중앙 수비수로는 처음으로 EPL 진출을 하는 것이며 14번째 프리미어리거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EPL 진출을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